네, 이른바 유난 갈등,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총선 앞두고 봉합 수순, 이렇게 언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양측의 내상은 뭐 쉽게 아물 것 같지는 않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맞았다.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빨라진 정치권 시기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진단해보고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별의 순간을 맞았다라는 말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나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띄우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예. 태양이 둘이 아니에요. 예. 태양이 하나란 것을 알아야 됐는데 예. 자꾸 지방 다니면서 나도 태양이다. 태양 코스프레를 한 게 오늘의 결과가 온 거예요. 태양 코스프레. 그렇죠. 예. 너무 빨리 간 거예요. 예. 비인자의 예.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JP를 좀 공부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른 그 밤에만 저녁에만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백주 대낮에 나타나서 아니, 태양처럼 행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셀카 찍고 예. 뭐 인기가 좋다 어쩌다 하면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임기 말이라 하면은 레임덕이 본격화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임기 초 아니에요.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나도 태양이다? 이 본래요. 대통령한테 잘못 보여도 살아남지만은 측근한테 잘못 보이면은 죽는 거예요. 설사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20년의 내 측근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잘한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대통령실 비서실에 볼 때는 저게 뭐야? 우리 대통령 제끼고 자기가 대통령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한 얘기가 대통령한테 가장 원수는 측근이다. 재벌한테 원수는 핏줄이다. 측근과 핏줄이 대통령을 망치고 재벌을 망치는 거예요. 뭐 근데 셀카 찍고 뭐 인기가 높다고 그 대통령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비대위원장을 흔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김건희 그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나왔다. 그렇죠. 예. 스타트는 거기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써들고 너무 빨리 갔단 말이에요.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빨리 갔다. 예.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제2의 마리 앙뚜아네트 아니에요. 예. 중전 마마를 건드려 가지고 비웃장 상하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대신들 사극에서 한 번이나 봤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왕정도 아니고 민주정이면 국민들이 주인인데. 이게 나라가 나랍니까? 아니 좀 이 나라가 지금 말이죠. 말이 좀 이상하게 막 다 꼬여버린 것 같아요. 이상하죠. 네,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 2위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디올백 명품백 수수도 그냥 받았으면 그 받은 거를 사과하고 법적으로 처리할 게 있으면 처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상이 당연하죠. 영상이 이미 그렇게 나와버렸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도 검찰이 저렇게 가지고만 있는데 그거 안 되면 특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거짓말 했잖아요. 23억 그렇지. 문재인 검찰에서 했던 거다. 그것도 아니었거든. 자기 검찰에서 했잖아요. 윤석열 검찰에서, 한동훈 검찰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언제 민주당이 사과 요구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과도 하고 탄핵도 당해요. 이번도 사과를 해도 탄핵은 별도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사과로 물러서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내가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총선 활용하고 물러나겠느냐? 김건희 여사의 정무적 감각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앞서요. 그 말은 맞는 거다.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아니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하나 무너지면 그 다음 걸 요구해요. 그렇죠. 예. 언론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과로 끝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하겠죠. 사과로 끝나지 않을 문제예요.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할 거다. 안 하죠.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당에서 하지 마라 하는 넌지시 그런 메시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갔다가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교수가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이제 그런 연기를 피우는데 그 군부를 떼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벼락같이 화를 낸 거지. 프루타스 너마저? 한동훈 너마저? 브루투스 너마저. 그래요.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기사들은 뭐 급부상한 한동훈 팬덤, 김건희 팬클럽의 충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김건희 팬클럽이라는 게 뭐 국정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강신업 변호사가 회장 취임한대요.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영부인의 팬클럽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과 그 팬클럽들이 충돌할 정도로 국정이나 그 정치에 개입이 되는 문제인가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영부인이 디올백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몰카로 찍었다고 그것이 공작이다? 자 보세요. 제가 맨 먼저 제기를 한 게 그 목사님을 저도 만나봤고 알고 보니까 대북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북한도 몇 번 갔다 온 것으로 알아요. 그분의 책이 2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책이 뭐냐? 자, 경호실,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만약에 북을 찬양하는 책 같으면은 그게 전달됐다고 하면은 국가보안법도 위반하는 거예요. 이런 멍충이 경호실, 대통령실이 아니 공작이다? 아니 간첩이 공작해서 그런 걸 넘기면은 공작이면은 간첩죄 안 주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게다가 김건희 여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상 속에서 보면 남북 문제는 본인이 좀 직접 어떻게 나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식견도 없는 사람이 무슨 남북 문제를 나서겠다고. 식견이 없는지 있는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권한이 본인은 볼 때는 권한 1호예요. 대한민국 권한 1호. 아니 아무도 선출해 주지 않았거든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최소한 윤석열은 선출해 줬어요.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을 찍은 거지.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윤석열을 찍은 거지 김건희를 찍은 건 아니거든. 아니 근데 프랑스에 본인이 나서서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는 누가 선출해 줬습니까?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영부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왕정 시대잖아. 왕정 시대 중전마마니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말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닌지잖아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뭐 봉합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흐지부지 되다가 한동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봉합은 안 돼요. 봉합은 어제 안 된다. 그 서천 가셔서 서천 가셔서 화제 아니 한동훈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둘이 사진 찍으러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재민들은 만나지도 않고 가버리니까는 화내잖아요. 그렇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이나 의전팀들은 왜 가시는 곳마다 꼭 하나씩 흔적을 남기고 와. 실수의 흔적을 어떻게 됐든 자 간 목적에 홀더 인사하고 90도로 절했다고. 예. 전용 열차 함께 타고 왔다고.
봉합된 게 아니에요. 저것은 은발의 오줌 싸기로 순간을 넘긴 거예요. 오늘 언론들도 형식적 봉합으로 보지 봉합이다는 안 봐요. 봉합은 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 명령받은, 즉 김건희 특검 사과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핵관, 검핵관 공천을 그대로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봉합이 돼요. 근데 그걸 대놓고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은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용산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놓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통 화낸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국민들에게 본인의 체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총선 참패고 또 한동훈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 그렇게 되면 정말 총선 참패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브루타스 너 맞아. 한동훈 너 맞아. 내 눈에도 너도 안 아플 20년 내 꼬붕 한동훈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검사하고 얼마나 많은 카톡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신감이 엄청나게 컸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은 권력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네 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2년도 안 된 사실상 집권 초안이에요. 3년 남은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접어서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명령을 나는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해결되는데 그러면 당해 죽고 자기 미래 없어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번에 보세요. 공천을 주는 사람은 지금 사실상 아니요. 지금까지는 당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예요. 명분은 맞지. 맞지요. 명분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그 현실로 나타난 게 이용 의원, 전 대통령 후보 때 수행비서를 한 이용 의원이 늘 단톡방에 올리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읽으면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 글이 썼단 말이에요. 김기현 대표 때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를 철회한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인가 단톡방에 좋아요 눌렀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었다. 네, 그렇죠. 그것은 뭐냐? 내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사과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 전에 검사로서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 정보가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장기로 봤을 때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 같아요. 제가 같이 보기에는.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설사 지금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문제를 폭로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물막이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터져 나오는 민심의 어떤 욕구를 어떤 식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위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는 물러나고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을 도모해야지. 그럼 미국 가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총선 전에? 총선 전에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전에 반드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첫째,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고, 영액관, 검액관을 공천했을 때 우르르 중진과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당으로 몰아가고 총선이 실패했을 때 물러가고, 이 두 가지 사유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와버린 거예요. 빨리 온 것일 예, 뿐. 예.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미국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의힘은 네. 제가 볼 때는 원희룡 네.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지 않을까. 이미 원희룡 전 국토교통위원장은 양평 고속도로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것을 한번 총대를 매줬잖아요. 한번 충성심을 보였다. 아, 보였죠. 그리고 딱 지금 현재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끔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위원장은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내부는 보고 글이 줄 수도 있지만은 원희룡 아니라 어떤 뭐 귀신이 와서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예. 김건희 특검은 막을 수 없다.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이 어떻게 있느냐. 예. 민심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 아무리 영부인이 세도 민심한테는 못 이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맞는 것 같은 게 맞아요. 맞는 예. 게 같은 게 아니라. 아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로 오든 간에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총선 승리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김건희 특검 막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그러면 뭐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총선 승리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상치해 버린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막아버리면 총선에서 승리할 것 같지가 않고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두 개 다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은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예. 김건희 여사가 사저로 갈 수 있다. 또는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다. 예. 해외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 영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물러갈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해결의 길이 없고 어떻게 됐든 한동훈은 물러가고 제2의 비대위원장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수용하면서 총선 승리의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하면 총선 승리가 됩니까? 안 되죠. 아니 국민을 어떻게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대통령이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영부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물러나고 원희룡이나 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총선 승리를 말로는 원한다고 하지만 김건희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김건희 이슈는 계속 덮고 가는 식으로 총선 때까지 가버린다라고 하면 그 이준석 개혁신당은 속으로는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겠습니다. 속으로는. 아주 휘파람 물고 다니겠죠. 예, 몇 석이나 얻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저는 본래 4, 50석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예,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안철수 신당에 호남에서 30석밖에 선출하지 않는 국회의원 중 23석을 먹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둘 비례대표로 38석을 했는데 영남은 65석 아니에요. 그리고 수도권 이런 것에서 저는 이준석 신당은 4, 50석을
무난하게 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민주당은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과반수 넘길 거예요. 그러나 예. 제3당이 즉 이준석 당이 40~50개를 4, 가져가면 50개 가져가면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과반수 하기는 힘들지만은 예. 저는 민주당은 과반수를 넘길 수 있다. 아. 이런 조건이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회 의석이 300석이기 때문에 40~50개, 150개 이상 가져가면 국민의힘은 50개밖에 못 가져간다? 다른 정당 100여 장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도 여소야대이지만은 대통령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예. 까짓것 2년도 했는데 3년 못하냐.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나 사과는 못한다.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 한 100개, 이준석 신당 한 50개, 그리고 40~50개니까. 40~50개, 예. 그리고 민주당 한 150개, 150개, 160개 예.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군요. 권력의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법무부 장관을 본인이 근데 한동훈만큼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기수 선배인 박성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앉혔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과 검찰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총선 때까지는 뭐 아무 행동도 안 하겠지만 지금 예. 1년의 검찰 인사를 보니까 차관 체제로 간다. 라고 이렇게 했다가 예. 대검 차장을 법무차관으로 불러오고 그랬죠. 법무부의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박성재 서울 전 고검장이 장관으로 왔는데 예. 저는 현 검찰총장이 9월 달이에요. 임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월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후임자 발표하고 뭐 청문회 준비하고 하니까.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는 사람은 총대를 안 맵니다. 이원석 자기 검찰총장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보냈을 때 검찰 장악은 한동훈처럼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검찰도 오히려 정상적인 검찰이 될 수 있고 예. 제 경험에 의하면은 또 국회의원 하면서 보면은 검찰은 집권 초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가 그렇죠. 현 대통령한테 충성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예. 이제 다 했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현 대통령 정권, 현 정권의 비리가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꼬불쳐 놨다가 딱 들이대 가지고 임기 말에 대통령을 딸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검찰의 속성이에요. 집권 3년 차 총선 이후에는 그렇죠. 그런 양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너무 널려 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이게 다 널려 있는데 널려 있지만은 아니 다 하는 거죠. 왜 안 해요? 예. 안 할 수 없어요. 그럼 특검을 가기도 전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를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검찰에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총선 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일찍이 얘기한 게 음.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지만은 낮은 단계의 레임덕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만 총선에 이러한 문제로 되면은 후에는 새로운 떠오르는 태양한테 줄을 서기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처럼 당에서 쫓겨날 확률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조금 빨리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도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국민의힘 입장으로만 생각해 놓고 보면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도 사실은 이번에 90도 폴더 인사를 함으로써 뭐랄까 이미지랄지 이런 것에
약간 좀 훼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훼손됐죠. 예. 그리고 음. 아직도 당내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액관, 금액관 공천을 배척하고 시스템 공천으로 좋은 공천을 해서 중진이나 현역 의원 물갈이가 적어지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엎친 데 예. 겹친 격으로 김건희 특검 사과 그리고 용액관, 금액관을 공천해서 한동훈은 상처가 난다 이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가령 지금 뭐 제시하셨던 원희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시 뜰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암중 모색하고 있는 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신임은 받을 수 있지만은 뜰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이름이 안 나오고 있는, 오히려 조용하고 있는 뭐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다음에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예. 이런 분들은 현직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당무를 집행하기가 힘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는 않지만은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온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아까 150석, 160석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속으로 지금 현재 이제 170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50, 160이면, 그리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고 실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정도밖에 못 얻는 건 이재명 당 대표로서도 그렇게 승리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지금 예. 현재 민주당이 얻었던 180여 석은 코로나, 코돌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과반수 151석만 승리를 해도 대승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51석만 해도. 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대통령이 예. 우리가 야당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 용해인 뭐 이런 사람들은 한 200석은 야권이 전체가 해야 된다. 근데 개혁신당이라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처음에는 뭐 보수와 진보를 넘는 어떤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는 또 보수신당이다, 보수개혁신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영남 신당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지만은 실질적으로 득표를 위해서는 정당을 왜 창당합니까?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선거는 왜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스펙트럼 넘고 그렇게 다 포용하겠다 하지만은 실제로 들어가면은 보수 쪽이다. 보수 쪽이다. 그러면 액면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 결과대로 나온다면 잘못하면 150대 150, 지금보다 훨씬 더 민주당에 불리한 여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에도 그렇고 중요한 김건희 특검이랄지 뭐 언론개혁 문제랄지 검찰개혁 아직 뭐 다 원상복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한 3년 동안에 그 상황이 계속 이렇게 답답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총선 결과인데,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반수만 넘으면은 151석만 되더라도 용해인 그러한 진보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치면은, 그래서 이번에 비례대표도 저는 맨 처음부터 진보 대연합 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내교섭단체 등록 요건을 20석에서 10석, 5석으로 내리자. 그래야만이 소수 당이 국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해내면은 저는 진보 대연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이낙연 신당은 지금 윤석열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이준석도 출마해라.
예. 또 원칙과 상식, 예. 진보 대연합당 예. 이분들도 광주에서 출마해라. 하지만은 이낙연 전 대표는 출마할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고민해보겠다. 하지만은 지난 주말에도 광주 다녀왔지만은 언론 한 줄도 안 나잖아요.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죠.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예. 호남에서는 한석도 홈베이스인 호남에서 한석도 못 얻지만은 음. 수도권에서 후보를 내기 때문에 당선은 못 되지만은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도우미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진보 대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비명계 3인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3인이 나와서 만약에 당을 따로 만든다면 뭐 이낙연 신당 새로운 미래와 합치지 않고 따로 만든다면 여기는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글쎄요, 저도 네. 그분들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인데 예. 그렇게 파괴력 없을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저는 신당은 예. 어차피 이준석 신당이 파괴력이 있지. 아. 나머지 신당은 그러니까 빅텐트로 다 들어가려고 이준석 대표한테 러브콜 보내고 이준석 대표는 조금 이제 가려서 이제 그렇죠. 받으려고. 당신들은 아직 저를 만나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빅텐트 가느냐? 아직 그쪽은 당이 창당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창당을 하면서 2월 초에 한다. 예. 이렇게 되면은 선거는 내일 모레인데 창당해놓고 이제 합당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서 골든타임이 넘겼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읽은 표정은 별로 음.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거나 평가를 하는데 예. 영남에서는 그러지만은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1, 2천 표라도 필요하다 하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정당도 있고 정책도 있고 이슈도 있고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인물들이 영입이 돼야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국민들이 어떤 측면에서 좀 그 소구가 될까요? 어떤 저는 인물이? 이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은 분들이 언론, 예. 경찰 예.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운동을 하신 분들, 예. 언론계의 좋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예. 또 경찰 또 같이 들어오면 좋고 예. 떠오르는 분들이 있네. 예. 특히 지금 현재 AI 시대니까 젊은 과학도들을 잘 영입해야 되는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다 좋은데 딱 천하용인 용자만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만 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유승민 전 대표도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거기서 거기구나. 이걸 빨리 탈피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인사 영입을 맞아. 해야 될 거예요. 이준석 개혁신당도 사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느 정도의 포용성과 넓이, 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검증을 못 받아봤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혼자 사실은 이른바 독고다이 행동은 많이 했고 그 튀는 행동으로서 인기는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떤 전체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도력을 갖췄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그거는 아직 검증이 안 저는 됐거든요. 리더십이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튀는 행동이 아니라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켜놓고 아. 지방선거 승리해놓고 예. 당하면서도 그 정도 행동을 한 것은 참 젊은 정치 지도자 아니게 평가할 만하다. 내공을 쌓아가면서 예. 인내하면서 해왔다.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단 지금 현재 이준석, 천하용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회에서 김영남 전 의원으로 바꾸는 것밖에는 새로운 인물이 없어서 잘못하면은 한계점을 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한 신진 인사들을 영입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새로운 인재 영입이 그렇죠. 중요하네요. 우리 예. 민주당도 과감하게 마찬가지고 인재 영입을 해서 예.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마다 예.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인적 청산을 통해서 당이 젊어지고 개혁됐어요. 근데 그 모습을 민주당도 보여야 되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보여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당이든 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지금 예. 기차 타고 오면서 대통령 전용 열차 타고 오면서 1시간 동안 민생 얘기했다는데 민생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민생 얘기하러 간 사람이 불났는데 거기서 2층도 안 하려고 보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사진 찍고 홀다 90도 인사 사진만 가지고 올라왔어요. 예.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스모글로 MIT 교수가 한국에 와서 재작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민생은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질문을 받고 한국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사는 거예요. 뭐 합의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좀 합의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협치를 안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너무 빨리 배운 거 있어요. 코스프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장점도 있어요. 아, 이게 민심과 함께 가야겠구나 한 건데 다시 서초동 사투리 복종하는 예. 하수인이 되면은 예. 국민이 용서하겠느냐 지지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90도 인사를 한 거는 국민들에게 거의 다 보여버린 것 같아요. 그걸로써, 그렇죠. 예, 네. 그걸로써 모든 게 다 보여버린 것 같고 누구에게 복종하고 있는지가 그냥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민에게 복종을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야 승리하지. 그렇지. 대통령한테 복종하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네. 실패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오전 9시 최경영의 정치본색은 더 뜨거운 주제 깊이 있는 토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